최근 대중 수출길이 열렸던 엔비디아가 다시 중국의 H200 칩 반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형 기술주들의 급락이 간밤 미 증시 지수 하락으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네, 간밤 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인 점도 지수 하락에 일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신용카드 이자율 제한으로 미국 금융주들이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게 투자 이론을 다룬 첫 인물이시죠. 오종태 오투파트너스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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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저희 안재환 캐스터가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나열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복잡게 투자 이론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장은 복잡게 투자가 제일 필요한 시기가 맞죠? 두 분도 이제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점점 이슈들이 많아지고 복잡하고 지금 진행하시면서도 이슈들을 이전에 내가 지금 경제를 다루는 사람인지 정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 헛갈리시는 날들이 꽤 많으실 요즘 겁니다. 좀 글로벌 맞습니다. 뉴스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분야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진 겹치는 부분이 많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잡계 구조인 거죠. 여러 가지 모든 이슈들 그냥 단순히 이게 오른다 만다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저희가 좀 노하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 가지 좀 체크해보기 전에 일단 간밤 미증시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미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미국 증시인데 미국 증시가 연이어 하락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기분 나쁘고 조심스러운 모습인데 이틀 연속. 예, 반면에 어제 하루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 공원 가시면 놀이터 가면 그네들이 다 있죠. 이 그네 모양으로 이렇게 장중에 빠졌다가 종가에는 올라오는 그러한 U자 모양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랫꼬리. 네, 네. 아랫꼬리가 안 달린 거죠. 만약에 아랫꼬리가 달렸으면 시장은 연이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종가 쪽에서 두드려 패는 방식의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지면 불안감이 상당히 커졌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중 저점을 낮에 만들고 장이 끝날 때는 조금 되돌려놓고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근해나 유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최근 시장을 보시면 지난 연말에부터 가장 강한 자산은 은입니다. 맞아요. 은이 놀라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지속하던 사이에도 증거금 관련된 정책이 변화하면서 그 부담감으로 변동성을 크게 겪었던 상황이 있을 그때도 U자 모형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조정이나 약세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을 이겨내는 다른 이유나 수급이 있다라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게 크게 불안하게는 안 봤습니다. 크게 불안하진 않았다. 근데 3대 지수는 그런데 네. 또 3대 지수랑 다르게 러셀 2000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자금이 중소형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M7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M7과 M7이 아닌 493개 종목이겠죠. 네, 그 종목의 차트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최근에 한 3일 전부터 M7이 더 성과가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3일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건 바로 트럼프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의 정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간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제가 아니라 지금 선거는 가을에 진행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전초전. 전초전이라고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M7 이야기가 나와서 대표님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전망을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이 M7이 작년 M7하고는 좀 다를 거야. 이제 M7이란 말보다는 한 3나 4 정도로 줄을 수도 있어.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회사들이나 참여자의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도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 K자 경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지난 3년 동안 M7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 그 7개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반적인 상황과 맞기 때문에 세네개라고 말하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뜨거운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 결국 H200을 어떻게 받을 거야 말 거야? 받을래 말래? 뭐 이렇게 좀 왔다 할래 갔다 말래.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결국엔 통관 금지 지시까지 했고 미국은 팔 수는 있다. 뭐 그중에 뭐 수익도 관세로 얻겠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중국 지금 이거 안 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중국은 우리 두 분이나 저나 이제 한국 사람이면 동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생각하는 방식은 몸은 동양인데 생각하는 방식은 서양식이거든요. 아, 우리 아메리칸인가요? 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두 구조가 섞여 있는 부분이 좋게 유리하게 작동할 때도 있고 유리하지 않게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정서는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또.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사실 미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낮아요. 예.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미국 사람의 관점으로 쳐다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대표님은 그 좀 어떻게 보니까 보이십니까 좀? 그게 복잡계라는 방법인 거죠. 복잡계. 예. 동양의 고전을 혹시 몇 권이나 읽어보셨나요? 동양의 글쎄요. 고전을. 동양의 중국의 고전? 고전을 몇 권이나 읽어보셨나요? 일단은 생각나는 거는 뭐 삼국지. 저는 삼국지도 만화로밖에 예. 안 봤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만나면 도대체 너희들은 왜 맨날 삼국지 얘기만 하니?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삼국지 말고는 접해본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행동들은 노자나 묵자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가들이 했던 생각의 방식과 전략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늘 하던 5천 년 동안 하던 행동을 또 하고 있는데 그걸 미국의 관점이랑 서양의 관점으로만 쳐다보면서 헛갈려하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재밌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중첩적인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중첩적인 전략이요? 어떠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게 예스야 노냐가 아니라 예스이기도 하면서 노이기도 한 전략을 쓰는 것이죠. 중간선 탄다는 거죠, 뭐. 이 정책 자체에서도 음과 양 섞여 있는 중국 사람들이 음양이 꼭 섞여 음양을 있다는 얘기하잖아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또 설명하실 때 연구소에서는 칩을 받고 연구소가 아닌 곳에서는 칩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는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받는 받긴 것도 받는 아니고 받기도 건데 하고 안 안 받기도 받는 하는 거 거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전략을 겹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서양 사람들은 뭐 받든지 아니면 말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한 생각하는 거죠. 이분법적 사고로 그렇죠. 접근하면 안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중국의 지금 현재 행동을 보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해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고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해서 그 두 개를 종합했을 때 중국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중국은 2025년까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안 취하고 있던 상황에서 25년 말부터 26년을 넘어오면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부분이 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과 전과 비슷한데라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 그 공존이라는 것을 잘 봐야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오늘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돌고 돌아서 결국 동맹국보다는 중국을 노린 조치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앞으로 리액션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기술 전쟁과 관련돼서는 미국이 어디 가서 싸울 상대도 없어요. 유럽이 AI 관련된 기술이 있지 안 않고 되죠. 네. 지금 남미랑도 지금 최근 뉴스들이 격해지고 이란과의 관련된 뉴스 플로우도 많아지지만 그곳 모든 곳에는 AI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방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과 관련된 정책은 결국은 다 중국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긴장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쓰는 도중에 하나에 나온 새로운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상황의 끝에 결국에 미국은 AI 공급망을 이제 정말 미국 본토로 다 끌어오겠다라는 이런 속내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중첩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점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100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시점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시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차가 다른 부분에서 속도나 강도가 달라져요. 지금 미국이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빨리 자국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시작돼서 이건 굉장히 긴 게임이야 라는 부분에서의 대응으로 전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약간 밀고 당기는 강도가 중국이 훨씬 더 천천히 당기는 것이고 미국은 훨씬 더 강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 차이에서 누가 더 유리한지를 계속 우리는 지켜봐야겠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가요? 뭔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줄다리기 속에서 조금 급하게 나가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트럼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 그리고 뭐 이란 쪽까지도 나오고 있죠.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모두 지금 차단을 해서 중국을 다시 한번 또 압박을 하는 건데 이 또한 미중 갈등. 근데 저는 이렇게 간다면 미국이 많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완전히 미국한테 유리한 게임이라고 평가받던 게 2025년 여름까지의 상황으로 보이고요. 작년 여름. 네, 작년 여름까지. 뭐가 좀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채널이니까 주식 시장의 상승세만 봐도 지금 작년 가을부터는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성과는 비슷하고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비슷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 전에는 절대적으로 미국이 우위였는데 그게 달라진 거죠. 그 달라진 부분이고 지금부터의 성과도 연초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중국과 한국의 강세 그리고 미국 시장의 애매한 조정세를 가지고 시장이 보고 싶은 것은 미국이 절대 강자는 아닌가 보다. 이제 중국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지난 AI 관련돼서도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 칩을 안 받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미국의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 계획과 진행과 중국에서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졌다라는 진행. 네. 그 두 가지의 진행 사이에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투자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반영돼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국은 선반영돼 있던 상태가 아니에요. 못한다였다가 할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격이나 컨센서스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가 지금 중국이고 중국 시장으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밸류들이요. 그렇죠. 미국은 얘는 무조건 1등이야. 세 개 다 잡아먹는 거야. 미국 예외주의 모르냐? 지금 얘네들 그 전략으로 해가지고는 테크도 다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혼자만이 다 하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 라는 부분을 2025년까지 우리는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정사실화라는 부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긴 부분, 그걸 이제 연초에 미국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미국 1월 베이지북 요걸 좀 살펴보면 미국 경제활동 이제는 좀 개선세 보인다 이런 내용들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또 걱정이 되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를 우리가 완전히 떨쳐낸 걸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금리 인하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SBS 경제 채널이고 저도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서 경제라는 단어가 전체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근데 K자 경제라는 말은 전체 경제를 전체로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부분 나눠서 봐야겠다고 용어를 굳이 만든 게 K자 경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전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뭘 얘기하는지 애매합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지역별, 위치별, 국가별, 분야별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에서 지금 성과급을 몇 억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완전 다른 얘기라고요. 네. 그렇게 전체적인 경제라는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경제라는 질문을 내가 좋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돼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질문한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업종에 있는 사람이 요즘 경제도 괜찮고 뭐 그런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랑은 좀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닌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문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근데 뭐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결국 궁금해하시는 거는 뭐 베이지북에 대한 발언도 있고 최근에 페드워치 보면은 금리 인하의 시기가 점점 밀리고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밀리고 있다라는 컨센으로 좀 잡히고 있어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지금 되게 올해죠. 올해 6월 정도로 컨센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면 투자를 한다면 그쪽으로 일단 보십니까? 제가 주식보다 채권을 먼저 한 사람인데요. 네. 대한민국에 채권을 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되게 드문 상황인데, 근데 채권 시장은 예전부터 주식 시장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게 경제를 다루는 게 그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에 경제가 뭘 다루는지 헛갈려하면서 행태나 판단 방식이 주식 시장과 많이 유사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천천히 보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페드의 금리 인하 확률을 하루에 30%씩 높였다 낮췄다 바꾸면서 마치 주식시장 상한가 30% 오르고 빠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반영할 때가 있고 반대로 금리가 이제는 되게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얘기로 빨리빨리 변동을 해요. 네. 그 빨리빨리 변동하는 부분이 어떻게 채권과 주식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변동성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10년물 금리를 지난 1년 동안 보시면 없어요. 가격 변동이 없어요. 네. 금리 변동이. 이것은 지금 채권 시장은 경제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헤매고 있는, 못 찾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딱 보자면 지금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금리 향방이 막 반영돼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흐름은 또 아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